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50년 가까이 살아온 남편이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이혼하겠다며 문을 박차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없이 눈물을 삼키며 그 사람의 뒤통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은 그 두 가지 선택 중 전혀 다른 길을 택한 3명의 여성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분들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 안 해요. 그게 최고의 복수니까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땐 저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같이 삽니까? 왜 아직도 밥을 해줍니까? 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며 그 사람 곁에 머무르십니까? 그런데 이 세 분은 모두 조용하고 단단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은 내가 당하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나는 당하고 끝나는 여자가 아니니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바로 그 깊은 마음의 이야기, 그리고 이혼보다 더 강하고 더 통쾌한 복수의 방식을 세 사람의 실제 삶을 통해 전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충남 예산에 사는 71세 김혜숙 씨입니다. 혜숙 씨는 남편이 70세가 넘어 동네 성당 봉사 모임에서 만난 여자 신도와 감정이 깊어지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옷차림이었습니다. 항상 검정 점퍼 하나로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카키색 바람막이를 사입고 머리에 왁스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기도 끝나고 차 마신 시간 참 따뜻했어요. 그날 밤 혜숙 씨는 식탁에 앉아 국이 다 식을 때까지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혼하자는 말도 소리치는 말도 그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혼하면 그 여자는 웃고 나는 이 나이에 홀로 남게 되잖아요. 내가 왜 그래야 하죠?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남편이 편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을 하나씩 조용히 걷어내기로 말이죠. 그날부터 밥상을 찬 3가지에서 1가지로 줄였습니다. 남편 옷은 스스로 빨아야 했고 진통제 하나, 물 한 잔도 직접 챙기게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몇 달이 지나 몸이 아플 때 아무도 챙겨주지 않자 조금씩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슬며시 말했습니다. 요즘은 당신이 나한테 아무 관심 없는 것 같네. 혜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누군가한테 따뜻한 말을 듣고 싶어요. 당신 말고 다른 사람한테요. 남편의 얼굴은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혜숙 씨는 그저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뼈아픈 복수가 있을까요? 남편은 이제 자신의 외도로 인해 가장 믿었던 집안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혜숙 씨는 매주 금요일이면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 웃음치료 수업을 듣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작은 여행도 떠납니다. 나는 그 사람 없는 인생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는 걸 하루하루 보여주는 중이에요. 그녀는 말합니다. 복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남편의 배신 앞에서 이혼할까 말까 혼자 수천 번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든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을 상처로 돌리는 대신 존엄으로 바꿔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이혼은커녕 남편에게 밥까지 해주면서도 가장 통쾌한 복수를 하고 있는 두 번째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혼은커녕 남편의 밥까지 차려주며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복수를 하고 있는 두 번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68세 조명자 씨입니다. 조명자 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7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조기 퇴직 후 동네 복지관에서 주말마다 배드민턴을 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챙기려는 모습이 그저 보기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운동복이 점점 고급스러워지고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목욕을 하러 간 사이 조명자 씨는 무심코 남편의 바지 주머니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동네 여성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작은 메모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 주엔 점심 제가 살게요. 그 순간 조명자 씨는 손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7년간 남편이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그 진실이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녀가 단 한 번도 남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꺼내면 그 사람은 차라리 도망칠 구실을 찾을 거예요. 그럼 그 여자한테 가겠죠? 나는 그 사람을 벌주고 싶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으로. 그녀의 복수는 없는 사람처럼 대학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밥은 해줍니다. 국도 끓입니다. 하지만 그 국에 담긴 정성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시간에 밥을 먹고 생일이나 기념일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자신만의 하루를 보냅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거나 그냥 가볍게 웃고는 돌아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남편은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되었고 조금만 기침을 해도 스스로 약을 챙기고 물도 데워 마십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버림받은 느낌일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사람은 혼자 죄의식에 빠져 혼자 벌을 받고 있어요. 조명자 씨는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혼자 산에 올라가 울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지른 죄를 제가 해결하지 않게 해주세요.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남편은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입니다. 조명자 씨는 요즘 친구들과 주 2회 사진 동호회 활동을 하며 혼자 여행도 자주 떠납니다. 그 사람을 떠나지 않은 건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진짜 복수는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를 외롭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당당한 삶이 가장 강한 복수라는 걸 조명자 씨는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
속이 끓고 가슴이 아프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다는 분들, 한 번만 더 자신의 내면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건 그 사람을 벌주는 건가? 아니면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건가? 이 두 가지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두 가지를 동시에 해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혼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남편을 가장 깊은 외로움 속에 남기고 스스로 가장 화려하고 단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찬란하고 더 단단한 인생으로 돌아서며 남편에게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부산 사하구에 사는 65세 유정임 씨입니다. 정임 씨는 남편의 외도를 거의 10년 가까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워낙 말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니 그렇게 사는 게 부부란 거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의 통장을 살펴보다 수상한 정기송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한 여성 앞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아버지가 다른 여자한테 보내는 돈 같아요. 엄마 몰래 다른 가정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날 밤, 유정임 씨는 처음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익숙한 말투,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묻는 메시지, 생일날에는 케이크 사진을 찍어 보내며 내일은 꼭 보자 라고 적힌 문자까지 모든 게 그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정임 씨는 소리치지도 이혼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10년 넘게 입던 잠옷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새 옷 한 벌을 사고 화장품 매장 앞에 서서 피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뭘 그런 걸 하냐? 는 남편의 말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 좀 살아보려 해요. 당신만 사람입니까? 정임 씨는 그때부터 자신의 시간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호수공원을 걷고 월수금은 근처 문화센터에서 한국 무용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슬그머니 묻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노? 그녀는 대답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바빠요. 당신 걱정하느라 내 인생 다 놓쳤으니까.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며칠 뒤 정임 씨가 바꿔놓은 화장대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어. 고맙고 미안해. 정임 씨는 그 종이를 조용히 찢어버렸습니다. 늦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나한테 미안하지 않으려고 지금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수는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름답게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상대는 말없이 가장 깊은 고통을 느낍니다. 정임 씨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지금 가장 쓸쓸한 남자입니다.
말도 걸기 어렵고 함께 밥을 먹어도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그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를 침묵과 무관심으로 감싸며 그 무게를 그 스스로 견디게 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인정 없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정임 씨는 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구보다 외로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정임 씨처럼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을 바꾸는 시간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진짜 복수의 방식,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심리적 의미와 지혜로운 대처법에 대해 좀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세 분의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혼을 하지 않고 복수한다는 것은 결코 참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무력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이혼 안 하고 그냥 사는 거면 그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는 거 아냐? 왜 그걸 참으면서 살아? 이런 질문들을 쉽게 던지지요. 하지만 실제로 이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엔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혼은 단지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끝내는 것이지만 삶은 서류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내 나이, 내 가족, 내 경제 상황, 그리고 수십 년을 함께한 세월, 그 모든 것들을 단숨에 끊어내는 일은 때로 상처보다 더 깊은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그 선택 앞에서 다른 방식의 복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복수는 첫째,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일상을 점점 더 아름답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속은 부글부글 끓지 않겠어요? 그 사람 얼굴 보는 것도 싫을 텐데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죠? 맞습니다. 처음엔 그 모든 감정이 일파만파처럼 마음을 뒤흔든다고 합니다. 죽이고 싶고 말을 섞기도 싫고 밥을 차려주는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솟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라는 새 페이지가. 그 세 분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혜숙 씨는 동네 웃음치료 수업을 다니기 시작했고, 조명자 씨는 사진 동호회 활동을 통해 혼자만의 여행을 떠났으며, 유정임 씨는 문화센터에서 한국 무용을 배우며 예전보다 훨씬 단아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자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어떤 배신도, 그 어떤 상처도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진짜 복수의 시작입니다. 그 복수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서류를 내밀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말없이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꽃을 바라보며
차를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남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 깨달음을 소리 없이 안겨주는 것.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깊은 복수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만 다시 관계 속에서 회복된다. 그렇다면 그 회복은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나를 웃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몸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복수가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는지, 실제 남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배신을 저지른 사람은 그 순간에는 자유로워 보입니다. 웃고, 설레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세 여성의 복수가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이어지자 남편들은 스스로의 죄를 자신 안에서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말도 없이 상대가 등을 돌렸을 때 인간은 가장 깊은 후회와 마주합니다. 먼저 김혜숙 씨의 남편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조금 덜 챙겨주는 것쯤이야.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다. 노년에 서로 무심해지는 거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자 눈빛에서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말투에서 존중이 사라졌습니다. 무언의 벽이 서서히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집에 있으면 내가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야. 여러분, 이보다 더 고요하고 이보다 더 차가운 벌이 있을까요? 그 누구도 그를 욕하지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큰 벌을 매일매일 받고 있었습니다. 조명자 씨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말 안 걸어주니 오히려 편안해 라며 태연한 척했지만 점점 그 편안함이 고독이 되었고 고독은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일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돌아왔고 거실 한편에 조용히 앉아 조명자 씨가 좋아하는 국화를 작은 화병에 꽂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화병을 그날 밤 현관문 옆 구석으로 치워버렸습니다. 늦었어요. 지금 와서 뭘 해도 내가 느낀 그 배신은 없던 일이 안 돼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아내의 뒷모습을 따라다니듯 눈으로만 쫓았다고 합니다. 유정임 씨의 경우는 조금 더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외도 사실을 알고도 이혼하지 않았고 그저 스스로를 가꾸며 자신만의 삶을 점점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변화에 당황했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임 씨가 저녁 약속이 있어 새 옷을 입고 나가려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그렇게 예쁘게 하고 나가? 정임 씨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좋은 시간을 보내러 가요. 당신이 느꼈던 그 설렘, 이제는
내가 가질 차례니까. 남편은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날 이후 한동안 밥도 잘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짜 복수는 남편의 뺨을 때리는 게 아닙니다. 말로 상처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죄의식 속에 빠지도록, 그들이 스스로 사랑을 잃었다는 걸 깨닫도록 거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 거울은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단정해진 머리, 빛나는 눈빛, 늘 웃고 있는 표정, 그리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 모든 것이 그들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서야 한 번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이기려고 산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나한테 지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다음으로 이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혼하지 않고 사는 그 결정이 결코 약함이 아님을 사회적 심리적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분의 삶을 통해 이혼하지 않고 사는 선택이 왜 강한 선택인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의미와 심리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이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그 결정은 무기력해서도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택 속에는 더 이상 상대의 잘못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강한 주체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노년 여성의 이혼은 편견과 오해의 시선에 노출돼 있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자식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냐? 이런 말들이 상처 입은 사람에게 또 하나의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이혼을 택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삶의 중심을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몇십 년 동안 가족 중심으로 살아온 삶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거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명자 씨는 그 과정을 재탄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옆에 있는 아내에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여자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말 안에는 모든 복수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이혼하지 않고 사는 삶은 상처의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제대로 바라보고 마주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해내는 내면의 힘이 필요한 삶입니다. 심리학에서 인지적 재구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처를 그저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해 자신의 삶에 흡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더 큰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분은 바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상처를 삶의 전환점으로 삼고 자신을 다시 바라보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이 아니라고 해서 그분들이 약하거나 무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 없이도 잘 산다는 걸 매일 보여줄 겁니다. 그게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산다는 건 지옥 같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속에서 스스로를 놓지 않고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사람은 결국 그 공간을 자신만의 천국으로 바꾸어냅니다. 그렇게 아무도 몰랐던 곳에서 새로운 꽃이 피고 그 꽃은 절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철학자 빅토르 프랑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이다. 지금 배신이라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혼이라는 답도, 침묵이라는 답도, 그리고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도 모두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매일을 견디며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값진 선택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마음을 보듬는 마지막 위로와 함께하는 다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명의 여성분이 들려준 소리 없는 복수의 이야기, 그 안에는 단순히 배신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한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어느 누구보다 깊고 오래 남지요. 남편의 외도, 그 배신의 한마디는 10년을 같이 살며 함께 웃었던 추억마저 모두 부정당하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오늘 3분의 이야기는 그 고통을 그대로 고통으로 남기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김혜숙 씨는 같이 살지만 자신의 삶의 중심을 되찾는 복수를 선택했고, 조명자 씨는 말없이 존재를 지우며 남편의 외로움을 깊게 새겨주었습니다. 유정임 씨는 자신을 꾸미고 가꾸며 남편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존엄의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3분은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이혼하지 않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벌주는 방법이에요. 나는 남겨지지 않고 남게 만든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했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항상 강한 선택은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키며 매일 나를 다잡고 매일 내 안에 존엄을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요하고도 가장 무서운 복수입니다. 이런 삶을 선택한 이들이 무엇보다 소중히 지켜낸 것은 자존감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나는 나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매일의 일상으로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존재를 드러내는 가장 단단한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여전히 그 사람의 외도 앞에서 잠 못 이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수십 년을 참고 살아왔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걸어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여러분이 품었던 마음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배신한 사람이 작아진 것이지 여러분이 작아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기준으로 채워야 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복수이자 가장 지혜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하는 용기 하나 작게나마 피어올랐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나는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의 댓글에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지금 어딘가에서 혼자 아파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여성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게 만드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남이 흔들 수 없는 단단한 가치입니다. 그 누구의 외도도, 그 누구의 배신도 여러분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을 조용히 걸어온 노인 상담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견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후의 빛이었습니다.